현대자동차 그룹의 이제 정의선 회장이 과거 한 2, 3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모빌리티 기업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자동차가 모빌리티 움직이게 하는 거 만들어주는 거니까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자동차는 제조품이고요. 모빌리티는 그 제조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예요. 가치를 더 중심으로 해서 그게 사던 이용하던 쓰던 상관없다. 그냥 모빌리티만 잘 제공하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개념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모빌리티를 서비스로 바꾼다라고 해서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고 불러요. 전에는 무조건 자동차, 모빌리티 하면 내가 사서 기름 넣고 내가 운행하고 보험 들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서비스로 바꿔서 그때 활용을 하면서 그 사용료를 내는 모델로 많이 바뀌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조업이 서비스 산업화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막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그 교통카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서 편의소에서 충전도 하고 지하철도 타시고 뭐 이러잖아요. 버스도 타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잘 나오는 곳들 같은 경우엔 자동차를 빌려 탄다든지 택시를 탄다든지 그다음에 주차를 한다든지 다 그걸로 합니다. 다 그걸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데이터를 모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들을 관리를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엔드 투 엔드, 처음부터 끝까지 모빌리티를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어딘가를 가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 주차한 자동차 중에 하나를 이 카드를 가지고 열어가지고 잠시 렌트를 해서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렇게 시간제로 빌려서 타는 자동차들 많이 있잖아요. 공유자동차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유를 하고 있지 않지만 돌아다니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어쩔 땐 택시를 탈 것이고 어쩔 땐 지하철을 탈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디에 누가 어떻게 갔는지를 충분하게 고려해서 기후와 관련된 것들을 낮추고 탄소 배출을 적게 하고 그다음에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한다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서비스의 어떤 질이라든지 종류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자율주행 자동차가 늘어나게 된다면 단순히 지금은 이동에 돈을 쓰고 있지만 이동하는 중간중간에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영화를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 비행기 타시면 영화 보시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제 건강검진이나 마사지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가 이제 자율주행인데요. 자율주행 시장 같은 경우에 완전 자율주행이 언제 되냐 이런 얘기하면서 아직 먼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는 완전 자율주행만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레벨이 올라가면서 이미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고속도로 같은 데서 굉장히 주행을 갖다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그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과 기기와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시장이 이렇게 크고 있는 거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커다란 그 전기자동차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자동차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때문에 산다는 얘기를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자동차가 자동차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들어가면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우리 휴대폰 같은 거 선택할 때 소프트웨어가 뭐냐 이런 거 가지고 선택을 많이 하듯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자동차라고 하는 개념이 급부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자율주행이 되면은 그 안에서 움직이는 자동차가 운전을 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움직이는 공간이잖아요, 사실은. 그럼 그 움직이는 공간 안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자동차가 변신할 수 있겠죠. 그럼 청계천에 돌아다니고 있는 미니버스 같은 건데 저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의 자동차 회사들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과거에 전화만 하던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진화를 하면서 엄청 더 큰 시장이 됐잖아요. 과거에 그냥 운전해서 움직이기만 했던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그렇게 변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아마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새로운 트렌드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첫째는 작년 말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했었던 수소 허브 정책이에요.
앞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AI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기 지금 되게 부족하거든요. 근데 신재생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거를 어디다 저장할지, 예를 들어 태양광은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의 거리가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마치 옛날에 뉴딜 정책을 하면서 고속도로 깔았듯이 이제는 주유소 만들고 이런 거를 전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냐. 그런데 생산하고 소비하고 뭐니까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야? 그랬더니 수소인 거예요. 그래서 수소로 만들어서 덩어리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거 셀이라고 부르거든요. 퓨얼 셀을 만들게 되면 이거를 생산하는 데서 그대로 갖고 가서 끼거나 움직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일종의 배터리처럼. 그러면은 에너지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와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미국 국토 대개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7개의 지역을 지금 허브로 설정을 하고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기차와 함께 수소 관련된 자동차나 수소 관련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변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UAM이라고 부르는데, UAM이라고 하면 어반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인데요. 도시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 시대가 어쩌면 조만간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빨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움직인다고 그러면은 땅에서 움직이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AI 기술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론이 또 기술이 요즘 되게 좋아졌잖아요. 무인 드론 말고 사람이 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술도 개발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업이 이제 미국에 있는 기술 기업을 인수를 해서 지금 실제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용산 개발 계획을 하면서 서울의 2040 계획으로 2040년 서울에 어떤 모습이 될까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발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용산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 용산역 그 정비창부지라고 굉장히 비어있는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개발할 때 용산역에는 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거기에 UAM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옛날 같았으면 복합환승센터 하면은 버스랑 지하철이랑 기차랑 요 정도 생각했을 텐데, 위에 비행기도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역별로 허브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용산역과 김포공항 사이를 지금 제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처음으로 그쪽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강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넘어가다가 사고가 나도 한강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강에 떨어지는 건 그래도 수습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모로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이 용산과 잠실 종합운동장 사이 이제 그 삼성역 근처, 이게 두 번째 구간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안전성도 입증이 되고 어느 정도 가격도 떨어지고 하게 되면 늘릴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로봇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모빌리티에 로봇이 같이 와서 굉장히 많이 이제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 글로벌하게도 로봇 시장이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엄청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하고의 결합도 굉장히 잘 돼요. 왜? 사람의 말을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모빌리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로봇이 이제 바퀴로 굴러다니는 애도 있을 거고 걸어다니는 애들도 있겠죠. 얘네들도 이제 모빌리티를 가지게 되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또 일어날 것 같아요. 전기자동차, 그리고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더 나아가서 최근 트렌드로 수소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어 모빌리티까지 완전히 새로운 혁명적인 변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자동차 혁명이 아닙니다. 단순한 자동차 혁명을 넘어서서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문명들이 잘 접목되는 도시가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